더 빨리 독촉심을 덜 받기 위해서 네.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청을 빨리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있을까요? 3일이면 접수, 뭐 당장 내일 접수 가능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제 개인회생을 이제 신청할 예정이긴 한데 그 신청 전에 그 채권자한테 전화가 오고 막 이러면 사실 되게 막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. 네. 보통 이게 채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압박을 해오나요? 연체가 되면 첫 번째로는 문자가 와요. 뭐 언제까지 지급 기일인데 미납 얼마 되었습니다.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문자가 오고 문자가 온 다음에는 이제 전화가 오죠.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더 지나면 통지문이나 안내서 같은 게 날라옵니다. 납부하셔야 되는데 뭐 기간이 얼마 지났다. 언제까지 납부가 안 되면 법조치, 뭐 예정 안내, 뭐 예정 통보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라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 실제로 이제 법조치라는 거를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관련 서류가 넘어오는 그런 일련의 절차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문자 정도야 그냥 받고 한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뭔가 전화를 직접 하면 조금 더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.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우려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전화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. 뭐 이제 그런 건데 전화가 막 계속 많이 오고 하면은 이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전화를 다 받으실 필요는 없다. 다만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전화 아예 꺼버리거나 뭐 차단해버리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구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이 않는 정도 선에서는 전화를 받아서 이제 좀 가볍게 대응하시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거든요. 그 말씀하신 전화를 다 받을 필요 없다. 네. 정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?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연체가 됐어요. 내가 아직 뭐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맡기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다. 그런 단계에서는 적당히 둘러대시면 돼요, 사실은. 일시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조만간 준비가 될 거다. 곧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. 그런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개인회생 진행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, 사건을. 그러면은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사무실 위임해서 이제 사건 맡겼다. 어느 사무실에 맡겼으니 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. 실제로 내가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한다. 이렇게 이제 대응하셔도 돼요. 그럼 변호사님께 실제로 그 채권자한테 연락을 받으시나요? 저희한테 확인 전화가 와요. 이런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. 저희한테 상담만 받고서 고민해 볼게요 뭐 이랬는데 채권자한테 막 법무법인 A파트에 맡겼으니까 글로 연락하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또 있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이 사람이 접수를 진행하고서 맡긴 건지 아니면 진짜 말로만 그냥 거짓말을 한 건지 확인하려고 저희 사무실로도 연락이 와요. 채무자 누구 뭐 생년월일 몇 월 며칠생인데 사건 맡겼습니까 이렇게 확인 전화가 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이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분 맞다. 그러면 또 언제쯤 접수될 거냐, 뭐 접수 예상 시기가 언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맡기셨으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된다. 그냥 그렇게 안내하시는 걸로도 상당 부분은 이제 좀 전화를 피할 수는 있어요. 1금융권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만 대응해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줄어요, 연락이. 그런데 몇몇 저축은행이라든지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연락이 좀 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뭐 이제 곧 접수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.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많이 생기니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느 시점까지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금지명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금지명령이 그 나오는 시점 전까지 연락은 할 수는 있겠죠. 금지명령이 만약에 안 나왔어요. 기각이 됐어요. 사건을 접수했는데.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연락은 할 수는 있어요. 광주지방법원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뭐 울산 이런 데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오던 법원, 저축은행 같은데 대부업체들이 어차피 당신 금지명령도 안 나오지 않았냐,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좀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사례들이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뭐 이제 울산, 창원 이런 관할들은 부산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대부분 이제 금지명령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좀 없어진 것 같고 광주는 아직까지 약간은 그런 이슈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. 금지명령이 오늘 나왔다고 해도 우편으로 채권자들한테 통보가 되는 거니까 최소 2, 3일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. 길게 걸리면 일주일 이상 걸리고 금지명령 나왔는데 송달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. 이런 경우라면 채권자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긴 하거든요. 이때는 이제 채무자분께서 사건 접수했고 사건 번호 이거고 당신들 확인해 보면 금지명령도 나왔다.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마시라.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했고 그들이 명령문 받았음에도 네. 그렇게 계속 또 추심 행위를 한다. 이랬을 네. 경우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나요? 그건 이제 불법 추심이잖아요, 사실. 법원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건데도 그럼에도 이걸 무시하고 하는 거니까 불법이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도 하거든요.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사건을 뭐 맡겨서 진행하고 계시다면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불법 추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. 조금이라도 빨리 독촉 추심을 덜 받기 위해서 네.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회생 신청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네, 네.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혹시? 신청을 빨리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있을까요? 독촉 추심 제발 안 받게 뭐 빨리 접수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갖춰서 들어가야 되는 기본 서류들이 있잖아요. 간혹가다 뭐 3일이면 접수, 뭐 당장 내일 접수 가능 뭐 이래가지고 진짜 뭐 그냥 채무자 신상 정보만 적어가지고 접수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건 번호는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금지 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대강대강해서 접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제대로 갖춰서 들어가야 뭐 금지 명령도 바로바로 나오고 하는 거니까 독촉 추심을 안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차피 내가 어느 시점에 연체가 될 건지 본인 스스로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. 연체된 시점에 오셔가지고 당장 내가 이제 빨리 접수해 달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다음 달 연체될 것 같으면 그 전에 미리 이 상황을 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